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에 아침엔 매일경제 시작합니다. 일면 기사부터 짚어보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우선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크게 달렸습니다. GM, 미래 급변 대비 선제적 구조 조정. 미국의 거대 자동차 업체 GM인데 1년 내에 7개 공장을 가동 중단하고 1만 5천 명을 감원한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비용 절감을 통해 미래차에 투자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기업들 굉장히 불황에 빠져 있는데 드디어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살인 시동 거실 겁니까? 이렇게 제목으로 묻고 있군요. 끝없는 음주운전 비극, 더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고 뒤에 혼자 도주해 동승 후배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요. 음주 사고차에 방치돼 신체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음주운전과 관련됐습니다. 처벌 강화한다던 윤창호법은요, 당초 예상보다 좀 후퇴됐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음주운전은 살인 시동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고요. 자, 이번엔 한겨레 신문으로 갑니다. 김지영에 공감하고 젠더에 눈뜬 사회 이렇게 소개하고 있군요. 소설 82년생 김지영 100만 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책이 100만 부를 돌파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여기 보면 여성이 겪는 차별, 불평등을 묘사했다. 국내 소설 9년 만에 밀리언셀러가 나왔다.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은 덕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입니다. 한국 유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 갈라파고스 섬, 세상과 단절해서 홀로 사는 곳. 이런 비유죠. 여기 보면 주한 유럽 상의가요, 100쪽이 넘는 규제 백서를 내고 우리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자동차 차축 높이 땅에서 12cm,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규제다. 이런 규제 한국 도대체 왜 갖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설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MBN 정우갑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심규철 변호사,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신문 기사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앵그리 문. 여기서 문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염병과 대법원장, 허탕친 압수수색, 그리고 미투 이어 비투,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요즘 청와대 안팎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차근차근 해보죠. 먼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청와대 한미동맹 깨트리려는 반국가적 행태다. 무엇을 보고 이렇게 비판을 했을까요? 청와대 사칭 문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보실, 청와대 안보실 사칭 한반도 정세 문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내용은요, 한미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뭔가 문제가 많다. 그런 내용이 담긴 문건인데 청와대가 작성했다고 사칭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문건은요, 가짜 메일을 통해서 유포가 됐고 그 과정에서 언론 보도까지 됐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자 청와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메일 명의를 도용당한 연구소 측에서는요, 언어구사 등 정교한 집단의 소행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 끝까지 파헤칠 것, 엄정 대응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를 사칭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공문서 인척하면서 이메일을 통해서 유포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밖의 현상이죠.
여기 또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나랑 임종석 실장이랑 친해. 수감자를 속여서 3천만 원을 사기친 인물이 또 있습니다. 특별 사면 시켜주겠다면서 가로챘다.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요. 여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임 실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당시 정책기획실장을 맡았다고 속이며 자신이 곧 출소하는데 임 실장에게 말하면 당신도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수 있다. 이러면서 돈을 받아 가로챘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기도 통하는군요. 자,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 어제 G20 등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했거든요. 근데 출국 전에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문 경제장관들의 직접 전화 지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데요. 문제는요, 뭐 내용보다도 직접 장관들의 지시를 했다는 측면이 관심을 끌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총리나 아니면 경제부총리 아니면 청와대 참모를 통해서 내각의 지시를 전달하는 일이 보통 일이었는데 어제는 2명의 장관에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약간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를 청와대 내부에 긴장감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잠깐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오보 차원을 넘어서 언론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가 생산 유포된 경위가 대단히 치밀한 데다 담고 있는 내용 또한 한미동맹을 깨뜨리고 이간질하려는 반국가적 행태입니다. 끝까지 파헤쳐서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밝혀내겠습니다. 네, 정우가 위원님. 청와대 문건을 사칭을 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들먹이면서 사기를 치는 일. 청와대 안팎의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청와대에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한 것은 예. 이번 소위 사실과 다른 가짜 내용 유포된 것이 대상과 내용면에서 그렇죠. 상당히 엄중하다는 판단한 것이죠. 청와대는 굉장히 악질적이라고 보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건 발행 자체를 청와대에서 했다는 것 대상에 대한 예. 문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내용이 지금 주지하다시피 그 비핵화를 둘러싼 예. 북미 간의 대화가 상당히 그 살얼음판을 걸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특히 이제 외교안보 문제를 두고서 이 가짜 뉴스를 양성한다는 것은 청와대로서는 이건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특히나 그 내용 자체가 한미 간에 상당히 이견이 있고 마치 그것을 인지하면서도 청와대 안에서 쉬쉬하고 있다. 사실인 것처럼 전혀 뭐 내용 근거 없는 것들이 사실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더군다나 외교안보의 핵심 라인들에게 이미 그 이메일까지 다 전송이 된 그런 상황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대변인도 얘기했듯이 반국가적 행위다. 엄히 물어서 어떤 지금 이제 부약호를 둘러싼 북미 간의 대화 또 남한의 그 대한민국의 노력 이런 것들이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그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신규철 변호사. 예. 아직도 청와대를 사칭해서 저렇게 사기를 치고요. 그 사기가 통합니다, 또. 이거는 어떻게 된가요? 아직도 우리 많은 분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먼저 지금 정은과 배서위원님 말씀한 그 맥락에 대한 얘기를 한번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사칭한 허위 문서가 작성된 것은 제가 보니까 좀 내용은 청와대가 귀담아 들여야 될 내용이라 보여져요.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우려와 불신을 보내고 있다. 맞는 내용 아닙니까?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떤 누가 청와대 이름으로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냐는 것은 그건 규명이 봐야 되겠죠. 그러나 문서
작성 주체가 예. 청와대가 아니라는 그 입장만 밝힐 것이 아니고 예. 그 문제에 담긴 내용은 청와대가 좀 주목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사실에 근접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흘러나온 얘기도 예. 그와 비슷합니다. 예. 청와대가 좀 이 시각을 지금 말씀하신 건 다른 패널에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다 발언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 예. 사칭한 그런 얘기는 예. 이 정부가 그래도 민주운동을 했다는 분들이 집권한 정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니냐. 지금도 청와대를 팔면 바가 통하고. 아직도 청와대를 얘기하면 뭔가 될 듯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다. 예전에 권위주의 시절과 다를 바 없다는 지금 정치 문화 아니겠습니까? 인권의식이 그 정도고. 예. 특히 이 정부는 지금 뭐 북한 인권에 대해 전혀 거론도 하지 않고 있고. 예. 또 지금 여러 가지 주변의 분위기가 지금 심지어는 어떤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분들은 예. 독재국가를 하고 있다는 표현도 씁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예. 수준이 상당히 지금 퇴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예. 이 정부가 좀 귀담아 드려야 될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런 목소리를 듣고 사기를 또 당하시는 분도 있다. 뭐 이런 맥락을 설명하신 것 같아요. 자, 배종원 교수께서는 지금 두 가지 상황을 지금 저희가 봤습니다. 청와대를 사칭한 문건 이야기 그리고 비서실장을 들먹이면서 사기를 벌인 행각. 두 가지 모습의 청와대 안팎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와대 사칭 문건하고 네. 청와대 사칭 사기하고는 전혀 좀 성격이 다른 네. 것 같아요. 청와대 사칭 문건은 한미 동맹이 기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계속해서 뭐 사실과 다른 남북 군사 합의서와 관련해서 사전에 한미 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예. 얘기인데 이게 좀 사실과 다른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인데 네. 과연 그러면 누가 이렇게 이메일을 도용하면서까지 네. 사실과 다른 그런 문건을 유포를 했을까? 그건 분명히 좀 의도가 들어간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왜 했는지 예. 조사 단계를 넘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예. 게 청와대 입장인데 예. 저도 이런 거야말로 오히려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저히 수사를 해서 예. 그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 사칭 사기와 관련해서는 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권이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예.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된 풍조, 사행심리 내지는 뭐 권부의 핵심과 통하면은 예. 뭔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권부 핵심을 통하면 특별 사면도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지금 뭐 3천만 원, 예. 그리고 심지어는 수억을 사기당한 사람도 있고 예. 또 알다시피 뭐 자치단체장 출신 예. 같은 경우는 뭐 4억이 넘는 예. 그런 엄청난 돈을 송금을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것도 묘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회 모두가 예. 한번 다 함께 반성을 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청와대 기강이 해이됐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요. 예. 알다시피 의전 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예. 적발이 됐는데 이 부분은 청와대가 한번 심사숙고하고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3년 차에 접어드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청와대 내부 기강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바로잡는 그런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한미 동맹을 깨트리려는 반국가적인 행태라는 그 사칭 문건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의도가 이게 우리 내부 갈등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다고 봅니다. 이런 가짜 뉴스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정보의 전달 수단이 굉장히 다양화된 사회에서 이게 공신력이 있는 뉴스가 어느 것인가를 좀 가릴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대책을 그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일반 국민들한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임종석 실장 사칭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가 공정하다라는 것을 잘 믿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그렇죠. 그리고 저런 식의 사기는 사실은 불법 편법을 동원하겠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가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그 한탕을 노리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탕주의나 자기의 불안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효하게 지금 이게 잘 먹히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좀 투명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좀 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걸 좀 다시 그 세워야 되겠다. 사회의 자본을 좀 재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아까 그 우리 심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뭐 내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들을 부분이 있다면 더 듣는 거는 좀 필요하겠다. 그렇지만 이건과 그것을 연관시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것을 더 듣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얼마든지 국익이나 외교와 관련된 것은 얼마든지 여러 채널을 많이 듣고 새겨서 신중하게 그리고 굉장히 일치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그것이 국익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 자체를 거기에 연관시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금 기사로 하나 소개해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에 앞서 장관 2명에게 직접 전화 지시를 했습니다. 약간 이례적이라고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관련 기사가 좀 더 있군요. 여기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봤나? 장관 참모들 질책 잦아진 앵그리 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보고를 할 때 약간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좀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불만 잘 드러내지 않던 문 대통령 최근 들어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국민이 납득하겠나? 일일이 챙긴다. 이런 기사입니다. 민생, 경제 성과 위에 기강 잡기 아니냐 이렇게 동아일보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과 위원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한 성과 이런 것에 대한 답답함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이면 이제 집권 3년 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이제 청와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권 5년이라는 게 길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정책에 대한 성과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혁 입법 문제도 그렇고 지금 결과물로다가 제대로 나오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경제 문제 관련해서 직접 해당 장관에게 전화한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에도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첫째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와대 그 참모에게 전달받는 거와 직접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받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해당 부처의 움직임 자체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는 속도감을 우선 주문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하나는 그 청와대 그 비서진에 대한 경고성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신뢰와 그 시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먹히면은 절차를 통해서 했을 텐데 왜 이러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자성을 하고 느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뭐 최근에 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질책도 하고 예를 들면 추가적인 질문도 던지고 이제 앵그리 문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인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심기가 좋지 않은 것이죠.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그다음에 지지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공수처라든가 뭐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뭐 연금 문제나 개혁 입법이라는 것이 그냥 외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현상에서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분위기를 다잡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배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가 집권 2년 차입니다. 물론 이제 2년 차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벌써 기강 얘기가 나온다.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